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2020년 5월 24일 ITQ 엑셀 특별시험으로 치러졌던 B형 시험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엑셀을 키시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시트 탭이 있죠? 그래서 시트 3개를 다 잡아주시고 Shift 누르면 다 잡히죠? 그리고 A열에 대한 오른쪽 클릭, 열너비를 1로 바꿉니다. 확인해 주시고 시트 1을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 실제 표는 제1작업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표를 보면 지금 B4부터 J14까지가 적혀있기 때문에요. B4부터 J14까지를 다 잡아주시고, 자, B4에다가 처음에 기기 코드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볼 겁니다.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쭉 또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는 S232, S213, T432, P 이것도 대소문자가 지금 다 어긋났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S213, 그 다음에 T432, P341,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고, 자, 여기는 타자를 먼저 써볼게요. 블로그 띄고 가입 띄고 인원수 엔터, 페이스북 띄고 사용자 띄고 평균 띄고 앱 띄고 VB 괄호 열고 단위 땡땡 원 괄호 닫고, 사업명 엔터, 심소연 엔터, 최민재 엔터 쭉 작성합니다. 그래서 엔터로 넘어가고요. 조금만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종류 엔터, 페이스북 엔터, 트위터 엔터, 블로그, 불 이렇게 앞글자만 쳐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가입 날짜 엔터. 자, 이렇게 줄여서 쓸 겁니다. 그래서 14년도 10월 1일 이렇게, 11년도 2월 2일, 15년도 1월 18일 쭉 작성합니다. 여기도 엔터로 넘어가고요. 나이 엔터, 51, 35, 62, 42, 28, 31, 53, 61 엔터. 기기 띄고 VB 알트 엔터 괄호 열고 단위 땡땡 원 괄호 닫고 엔터. 35만원 쭉 작성할게요. 엔터. 여기는 글자가 최대 FVP네요. 최대 FVP 엔터. 사업명 하고 다시 엔터로 올라가고요. 사용도구, 그 다음에 여기가 FVP네요. 앱 띄고 VP 알트 엔터 단위 땡땡 원 괄호 닫고 수정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사용도구, 탭 가입연도, 그 다음에 여기만 클릭해서 나이 이렇게 작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이핑까지 다 하셨으면은 이제 전체 B4부터 J14까지를 다 잡아놓고, 자, 글자 굴림 엔터 11포인트,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칸 합칠 것들이 있으면 좀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세 칸, 나이는 두 칸, 그 다음에 최대 FVP 해가지고 하나 둘 세 칸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테두리가 굵은 상자가 없네요. 그래서 다 잡아서 테두리를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그리고 이렇게 안쪽만 파고들고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한번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기구입비나 앱구입비 같은 경우는 전체 잡아서 컴마 찍으면서 오른쪽 정렬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잘려있는 것들 조금 열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글자가 조금씩 잘리니까 이렇게 좀 넓혀줄게요. 사이사이마다. 자, 그래서 넓혔으면은 그 다음에 상단에 도형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를 다 잡아서 오른쪽 클릭, 행 높이 얘를 25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확인. 그래 놓고 삽입에 도형, 거기에 사다리꼴 있죠. 사다리꼴을 요렇게 비슷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위치 맞춰주시고 타이핑 할게요. 대문자 Q, 그 다음에 넷이죠. Q를 띄고 사원 SNS 이용 현황, 글자 블록 잡아서 홈 탭에 굴림 엔터, 크기가 24 엔터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주라고 하죠. 글자색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색깔, 가운데까지.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현재.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는 바깥쪽 그림자를 주셔야 돼요. 도형 눌러서 서식의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위치 조금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는 옆에 이제 결제란 좀 할 겁니다. 이메일 셀 옆으로 옮겨가지고요. 자, 세로로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잡아주시고 3, 컨트롤 눌러서 두 칸. 그리고 컨트롤 떼고 병합을 시켜주시고 전체를 잡아서 글자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 테두리가 모든 테두리, 그래서 여기 사이를 조금 적당히 좁혀주시고. 그래서 제가 글자 작성해 볼게요. 결 알트 엔터 제 담당 대리 탭 과장, 전체 잡아서 가운데. 그래서 글자가 딱 가운데로 오게끔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잡아서 이제 얘를 우리는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 써야 되는데 그림 복사 기능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잡아서 홈 탭에 복사 옆에 딸까 버튼, 그림으로 복사 확인, 위에다 딸깍 눌러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하라 했기 때문에요. L열부터 O열까지를 잡아서 오른쪽 클릭 삭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위치를 맞춰볼까요? 그래서 요게 한 요정도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열 너비가 조금씩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황으로 이제 채울 겁니다. 그래서 B4부터 J4, 그 다음에 G14, I14. 컨트롤 누르게 되면 여러 개 잡히죠. 그 상태로 채우기 색깔을 주황색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 여기죠. 여기에 사원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H14 딸깍 눌러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자, 제한 대상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을 여기서 C5부터 C12까지 이 사업명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한 대상 목록 원본은 요렇게 전체 다. 그리고 확인 해서 사업명을 심소연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셀 서식으로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 세를 붙이라고 합니다. 세. 자, F5부터 F12를 잡아주시고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기본은 G표준을 두시고 큰 따옴표, 세 큰 따옴표 붙이면은 이렇게 숫자 뒤에 세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5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종류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자, D5부터 D12를 다 잡아놓고 이름 상자 칸에 종류 엔터 치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X선이라는 궤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부분에 대각선 선으로 요렇게 주시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 형태까지를 지금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용 도구를 지금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요. 기기 코드가 지금 보면 첫 글자가 S이면 스마트폰, P이면 PC, 그 외에는 태블릿 PC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기 코드의 첫 글자라는 걸 우리가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레프트가 필요한 거고, 지금처럼 스마트폰, PC, 태블릿 PC라는 어떠한 사실이면 결과값이란 걸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함수 쓸 때는 if부터는 if 탭 치시고, 그 다음에 left 함수로 탭을 여신 다음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기기 코드라고 합니다. 기기 코드. 그러니까 기기 코드, 즉 B5셀에서 컴마 첫 글자를 얘기를 하죠. B5로부터 첫 글자가 괄호 닫고 는 뭐랑 똑같다? S랑 똑같다. 큰 따옴표 S 큰 따옴표 S면 컴마 true 사실이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이면 스마트폰이죠. 큰 따옴표 스마트폰 큰 따옴표 컴마 false 거짓이면, 즉 스마트폰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소리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와야 될 거는 PC도 나와야 되고 태블릿 PC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앞에 있던 요 if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더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뒤로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가 아니죠.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S 대신에 P로 바꿔주시고, P일 때는 PC라고 하죠. PC. 그래서 여기서는 큰 따옴표 PC 큰 따옴표 컴마. 자, 우리는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PC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태블릿 PC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블릿 PC 큰 따옴표. 스펠링 잘 만나보십시오. 태블릿 PC. 그래서 다 끝나면 괄호 닫고 한 번 더 닫고, 자, 엔터 치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중첩 if를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식입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아래 내릴게요. 내리고 바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셔야 테두리가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가입 연도 구하는 문제고요. 가입 날짜의 연도를 구하래요. 그래서 year 함수가 돼 있죠. 여기서는 year 날짜에서 연도를 빼준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짜? 가입 날짜. 이곳에. 그래서 엔터 치면 2014 이렇게 따로 추출이 되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 쫙 내리면 해당하는 날짜에 대해 연도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블로그 가입 인원수예요. 그래서 정의된 이름 종류를 이용을 해서 구한 결과값에 명이라는 걸 붙이고, count if랑 %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일 겁니다. 는 count if 괄호 열고, 자, 많은 종류라는 range 범위 중에서 컴마 criteria 뭘 찾냐? 블로그를 찾는 거죠. 그래서 큰 따옴표 블로그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자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까지. 자, 엔터를 치면은 2명이라 나오죠. 실제 블로그 하나 2명이죠. 자, 다음 4번이고요. 페이스북 사용자 평균 앱 구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를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round랑 the-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게끔 해요. 여기서는 round 괄호 열고 the-average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B4부터 H12, 즉 처음에 있는 필드명부터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는 우리가 함수로 풀었죠. 항상 B4부터 H12가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컴마 필드, 즉 우리가 average 평균을 구할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중에서 몇 번째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균 FVB,
F9B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답은 7번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7이고요. 콤마. 단순히 F9B 평균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뭐? 페이스북 사용자. 그럼 뭐다 우리는? 종류가 페이스북입니다 해서 D4부터 D5를 같이 잡아주셔야 이게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D4부터 D5 잡아주고 걸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끝난 거고, 컴마, num digit 자릿수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자릿수가 100원 단위까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걸어놨고 엔터. 정답은 1600원입니다. 그리고 표기 얘처럼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여기서 컴마를 홈탭에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최대 F9B고요. 맥스 함수를 써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는 맥스 괄호 열고 최대 F9B니까 H5부터 H12까지를 잡으면 되죠. 괄호 닫고 엔터. 18,000원이라고 나오고요. 간단한 함수죠. 마지막 6번 마지막 함수 브이로그업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사원명의 나이를 구하래요. 사원명. 그러니까 우리는 심소연의 나이를 구한다 그러면은 51세가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를 브이로그업으로 구해요. 저는 브이로그업 가로 열고 룩업 분류 뭘 찾냐? H14셀에서 선택한 걸 찾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사원명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원명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C5부터 H12까지 컴마. 그럼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열이에요. 1, 2, 3, 4, 5, 6.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즉 네 번째 열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 컴마. 우리는 정확한 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유사, 즉 근사치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first 또는 숫자로 0을 기재합니다.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나이 51세가 나오죠. 그래서 요식은 요렇게 됩니다. 자, 다음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기기 구입비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적용하고 최소값 및 최대값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기 구입비를 다 잡아놓고 홈탭에 자, 막대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를 녹색, 그라데이션이든 단색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녹색 골라주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그래서 규칙 편집, 그래서 최소값일 때도 최소값, 최대값일 때도 최대값, 그리고 확인하셔야 값이 최소면은 아예 막대 색깔이 보이지 않다가 가면 갈수록 값이 올라갈수록 막대 색깔이 더 많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작업까지를 마쳤고요. 바로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을 보게 되면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1을 복사한대요. 그래서 B4부터 H11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제 2작업에 B2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연럽이 잘리지 않도록 넓혀주고, 자, 문제를 보면 고급 필터란 표서식 문제입니다. 자, 종류가 블로그이거나 기기 구입비가 40만원 이하래요. 그럼 종류랑 기기 구입비 두 개 필드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B13에다 붙여넣고요. 연락이 잘리지 않도록 넓혀줍니다. 종류가 블로그이거나 5할 조건이죠. 기기 구입비가 40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5할일 때는 무조건 한행을 띄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 전체 위에 있는 거 잡아놓고 데이터의 고급,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 범위죠. 그리고 목록 범위는 어차피 위에 있는 표를 아무나 잡고 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혀서 제가 따로 잡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가 B18,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 걸러진 값을 잡아서 표서식을 줘야 되는데 채우기 없음을 먼저 해야 됩니다. 다 잡아서 홈탭에 채우기를 없애버리고 표서식을 가서 보통에서 6번째 거를 적용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혹시 또 이게 글자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비를 넓혀서 글자가 다 보이도록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작업 필터 및 서식을 맞추고요. 자, 3작업 피벗 테이블로 넘어갈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1작업에 아까랑 똑같이 B4부터 AG12를 우리가 잡아서 할 건데요. 대신에 이거는 컨트롤 C라는 복사가 아니라 범위를 잡아놓고 삽입 탭입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제3작업에 B2부터 스타트하죠. 그래서 제3작업 눌러서 B2에다 누르고 확인. 자, 이제 배열해 줄 겁니다. 자, 종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적혀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그래서 종류가 열 레이블, 가입 날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적혀 있죠. 14년, 15년도. 그래서 가입 날짜가 행 레이블. 나머지 요 자리가 값들 자리입니다. 사업명이랑 또 하나가 앱 구입비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는 글자 바꿔야 돼요. 열 레이블 대신에 종류, 행 레이블 대신에 가입 날짜, 개수 사업명은 맞는데 합계 앱 구입비가 아니죠. 문제에서 평균입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끝에 글씨가 있어요. 단위원 들어가죠. 근데 저희가 이걸 고치면서 단위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타자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그리고 확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1번이 끝나고요. 2번은 가입 날짜를 그룹화라고 합니다. 이 날짜들에 대해서 문제선 연으로 그룹 묶여있죠. 그래서 얘를 날짜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그래서 얘는 월이 아니라 연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확인. 그럼 날짜가 14년, 15년 나오죠?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비함의 가운데 맞춤할 겁니다. 아무데나 피벗 테이블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비함의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고 빈 셀에다가 별 2개 그리고 유형 및 필터로 넘어가서 행 정확히 표시 체크를 풉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연달아 같이 한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어차피 이 양 들어간 김에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확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렬은 종류를 보게 되면 저희는 지금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순서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정렬을 시켜서 버튼 딸깍 눌러 내림타 순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요 순서가 되게끔 맞춰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대에 맞게 작성하래요. 나머지라고 한다면 지금 컴마가 찍히고 우리처럼 이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정수로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별부터 해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다 잡아서 홈 탭에 컴마 한번 찍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숫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컴마 찍으면서 가운데까지 해야 별이 가운데로 가요. 그래서 별 2개 1, 2, 3 별 2개 6700, 12500, 1567 별 2개 1, 2, 3 별 2개 6500, 15000, 12167 별 2개 112 별 2개 14500, 1500, 12500 일치하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내가 데이터 값에서 지금 오타가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작업에 수정을 하고 피벗 테이블 쪽에서 다시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피벗 테이블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4작업 차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역시 1작업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필요한 것이 심소연 최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사업명이죠. 사업명을 일단 다 잡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 없는 사람들을 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업명 다 잡고 FVB하고 나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FVB 나이 그러니까 나이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FVB 이렇게 처음에 한번 잡아놓고 컨트롤 눌러서 얘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삽입 탭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눌러주시면 되고
차트 이동을 해서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확인. 반드시 이름 바꾼 다음에는 제4작업을 뒤로 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뭐 할 거냐면은 불필요한 사람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주면서 범례까지를 같이 고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만들어지면 바로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행렬 전환을 먼저 하셔야 돼요. 행렬 전환을 먼저 하셔서 심소연, 최민지, 정우석, 김형미라는 사람 필요 없어요. 제거. 최영경, 김우영, 조배연, 허동찬 필요 없습니다. 제거. 이렇게 먼저 불필요한 사람을 제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서 돌아오고요. 앱 구입비 단위원이 있는데, 완성을 보시게 되면 앱 구입비 단위원이라는 것이 범례가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1작업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범례 이름 눌러서 여기서 바로 편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눌러서 다시 타자로 치시면 돼요. 앱 띄고 구입비 괄호 열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다시 문항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문항이 됐고 마지막 8번 여기 있는 범례까지 지금 다 고친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4, 5, 6, 7에서 이제 쭈루루 내려오시면 돼요. 4번부터 갈게요. 레이아웃 3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3번 클릭, 스타일도 3번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포인트예요. 차트 영역 여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를 굴림 엔터, 크기 11포인트 엔터, 채우기를 눌렀을 때 질감의 분홍 박엽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있죠? 그래서 그림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채우기를 흰색으로. 자동하시면 안 돼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글자를 컨트롤 A로 블록을 잡아서 페이스북 띄고 밑 띄고 트위터 띄고 사용자 띄고 현황 타이핑해 주시고 블록 잡아서 오른쪽 클릭, 굴림에 이미 굵게는 돼 있고요.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가 예죠? 도형 윤곽선을 검정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나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나이 계열을. 그래서 지금 나이를 보게 되면은 이 나이가 조금 더 진한 색깔이거든요. 진한 색깔. 근데 요건데 이게 생각보다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잡힐 때는 저는 1작업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나이 51세가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제 4작업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해놓고 다시 데이터 값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연치 않게 잡히셨으면은 그냥 잡힌 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좀 작아서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계열을 바꿀 거예요. 계열 차트 종류를. 그래서 얘를 바꿔서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걸로 바꾸고, 다시 얘를 꺾은 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조축을 줄 겁니다. 그럼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조축 지정이고요. 레이블 조배연 앱 구입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배연의 앱 구입비, 즉 막대죠. 막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얘만 잡힙니다. 처음에 한 번 딸깍, 또 한 번 딸깍 하면 총 2번 누르면 이 요소만 잡혀요. 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고,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금선이죠. 눈금선을 더블 클릭해서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의 네 번째 거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파선입니다. 자, 그리고 축을 조금 볼게요. 축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보조랑 기본축을 지금 아마 맞바꿔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이가 보조축이기 때문에 다시 나이를 꺾은 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얘가 보조로 가고요. 다시 막대를 더블 클릭했을 때 기본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꼬이면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좀 수정해 볼게요. 수정을 지금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눈금선 다시 더블 클릭했을 때 선 스타일 대시 네 번째 거, 제가 이거를 수정하다 보면서 되돌리다가 이게 풀려서 그렇거든요. 다시 파선으로 적용 좀 할게요. 대시가 네 번째 거 파선. 그리고 축에서는 왼쪽 기본 세로축은 지금 마지막 하이픈부터 해서 2만이고요. 보조 세로축 같은 경우는 지금 0세부터 해서 제일 끝에가 80세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단위로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보조축 더블 클릭, 최대값을 80, 그다음 주 단위 고정 20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0세, 20세, 40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레이블이 좀 풀렸네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다시 주고요. 이 값이 18,000이죠? 그 다음에 범례 바꿨었고, 축도 방금 했고, 도형만 남았어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얘를 클릭해서 요렇게 그려주고, 글자를 최고 F9B 타자 쳐준 다음에 홈 탭에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굴림 엔터 11포인트 맞고 채우기 흰색에 글자색 검정 가운데까지, 그리고 크게 너무 크면 적당히 줄여서, 요게 마지막 10번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태에 맞게 작성해라. 그래서 위치 맞추고 나머지 또 이상 있는 거 있나 좀 볼게요. 이상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B형까지를 한번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